네, 내일의 경제 뉴스를 미리 만나보는 런던 고라니의 내돈정비소. 안녕하세요, 주미연들의 아이유 유지은입니다. 네, 이제 유렌 버핏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죠. 네. 6월 한 달 동안 네. 유렌 버핏으로 투자 전도사로 또 여왕 개미로 활동하다가 이제 6월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하한 거에 들어갈 예정이시라고. 좀 쉬어야죠, 이제. 네. 역시 가시 투자가 체질에 안 맞는 유렌 버핏. 예. 저는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지난주 매블쇼에 나갔다 온 이후로 네. 저희 채널의 싫어요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걸로 봐서 우리 싫어요 없어요가 네, 우리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좋아요를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내일의 뉴스를 오늘 미리 먼저 보고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기회를 삼자라는 게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취지죠. 맞습니다. 정보도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정보 민주화. 투사인 줄. 네. 70년대생을 대변하겠습니다. 네. 정치 개혁한다고 해놓고 586이 다 해먹다가 정치 개혁하고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왜 70년대생은 건너뛰고 8090으로 바로 넘어가냐고. 화가 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매주 일요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저희가 좀 알려드릴 사항이 있죠. 저희가 개편을 좀 했습니다. 자, 네. 뭐라고요? 네. 네. 마이크가 멀리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뭐냐면요. 저희가 항상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 라이브로 했는데 이제 라이브 시간을 저희가 좀 더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저녁 7시 라이브를 함께 하면서 일요일에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의 경제 일정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의 일정까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내일 뉴스 내용은 그 전날 이전과 같이 미리미리 다 업로드를 나눠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녁에 7시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방송이 없으니까 방송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방송들을 그 요일에 맞게 저희가 편집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처럼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구독 서비스 아닙니까? 구독만 해주면 날짜에 맞춰서. 네. 알아서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실 수 있다면 저희 그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잊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서 배달 갑니다. 네. 예,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뉴스 미리 보기로 출발합니다. 네, 6월 28일 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과 기재부의 어떤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은 안 된다. 이건 나 수용 못한다 해서 각종 매체 인터뷰 막 잡혀 있고요. 일단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또 이게 제가 지인한테 들은 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치의 뜻이 있다고 해요. 차기 뭐 강원도지사. 왜 강원도지사죠? 강원도 출신인가 이분이? 춘천 출신입니다. 춘고 성균관대인가? 뭐 그리고 행시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번만큼은 나의 그 정치적 업적으로 나중에 써먹으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전 국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입장 정리에 있어서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나 뭐 각종 매체에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 리액션을 본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7월 중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다. 저는 사실 전 국민이든 어쨌든 뭐 그 선별 지급이든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야말로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재난에 대한 상황을 지원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뭐 보편적이어도 좋고 선별적이어도 좋고 다 좋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시중에 20조의 유동성이 풀리고 M1에 광의 통화로 20조가 순증으로 잡힐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경제학 전공자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뭐 1인 가구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과연 뭐 내일 다양한 매체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의 여러 인터뷰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 일정이요. 넥스트라이즈 2021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넥스트라이즈 한마디로 이제 우리처럼 다음 차례를 뜰 사람들. 네. 네. 넥스트라이즈에서 네. 많이 좀 떠야 될 텐데. 많이 떠야죠. 네. 네. 국내 스타트업 종합 대전입니다. 국내외에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사, 스타트업 등 850개사가 참여를 하는데 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요. 올해는 BMW, 포스코, 그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기업들도 참석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구글의 기술 파트장이죠. 젠 카터 직접 오시는 건가요? 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백상엽 대표,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이재현 아시아 부문 투자 부문 대표, 그다음에 하이브 요즘 뜨겁죠. 하이브의 박지원 네. 대표. 방시혁 대표가 아니었나 봐요. 하이브는 이제 그 방시혁 씨는 의장이고요. 대표는 박지원 씨. 네. 그다음에 스마트 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등등 진짜 산업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정말 많이 참석을 하네요. 그렇게 네.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정말 많이 참석해. 행사 가서도 그런 식으로 네. 행사는 이거 좀 많이 받으니까 더 성의 있게 하겠지. 그때 더 성의 있게 하죠. 막. 미남 미녀. 와, 정말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좋다고 기어오네요. 약간 이런 느낌 얘기했어요. 네, 국내 스타트업 종합 대전이 넥스트라이즈 2021 내일 개막이 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재부 일정으로 넘어가죠. 네, 기재부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뭐 전 그 부처, 뭐 국방, 교육, 금융재정, 문체부, 행정안전, 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기상, 보건고용, 국토교통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초에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뭐 우회전 시에도 이제는 뭐 보행자 있으면 뭐 위반, 뭐 차선 위반 이런 게 나오는데 정부 전 부처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일정을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절약 사회적 협약식이 내일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소 중립 2050, 205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를 거의 제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를 이제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탄소를 중립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발전입니다. 이 화력 발전이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이 더 필요하다. 그런 사회적 협약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산업부 일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이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도 어쨌든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발생이 좀 적지는 않은 편인데 여기도 이제 탄소 중립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이전에 일정 잡아놨던 거겠지만 지금 반도체 공급 자체가 부족인데 탄소 중립 공동 선언을 지금 할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도 안 그래도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저는 더 고부가가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정말 이게 그 어떤 친환경 시대의 혹은 미래 자원으로 치면은 석유가 아닌가. 옛날에 막 80년대 오페크 그 회원국들의 막 그 깡패짓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래 우리 원유 생산 줄인다 막 그럼 막 유가 폭등해가지고 막 각 나라마다 막 힘들어지고 막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갑질을 저는 해도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유국 그 위상입니다. 반도체 종주국 그렇습니다. 네. 이상 네. 문과충의 연설 잘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져라. 네. 자, 다음은 중기부 일정인데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브릿지 보증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시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거니까 뭐 주변에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내일 철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의 날.
사실 이제 지금은 운송 수단이 되게 다양화돼 있고 많죠. 드론까지도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철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에너지 소모가 적고 그 효율적인 교통수단, 운송수단이거든요. 근데 국내 철도의 시초가 사실 절반 정도는 일제 강점기 때 놓아진 그 인프라들이라 이제는 그런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교통 인프라보다 또 친환경으로의 미래지향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다시 철도가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그 기술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부동산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가지고 GTX 가지고 지금 그렇죠. 어디에 어느 곳에 여기 난리 있느냐 납니다. 없느냐 예. 이거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각 동네마다 막 뭐 구청장 막 부녀회장 막 쫓아가고 막. 쫓아가서 네. 막 그 난리가 지금 서로 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네. 또 GTX가 또 너무 막 여기저기 돌아가게 돼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철도도 이제 친환경 미래지향적 그래서 GTX 그다음에 철도의 날 맞이해서 지금 정부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급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북한이 해온 거에 비하면 남북 경협을 추진할 명분도 없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성과를 내고 지금 끝내고 싶기 때문에 네. 정권 재창출이든 뭐 정권을 뺏기든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꼭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철도의 날에 남북 연결하는 철도 그러면 이제 뭐 무인 철도 시설부터 뭐 친환경 등등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국토부의 일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02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옥하면 떠오르는 게 호텔 신라. 짓고 있죠, 지금. 이부진 사장. 한옥 호텔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고 또 사실 한옥 홍보대사급이거든요. 제 친구가 그 거기가 인사동 뒤쪽인데 그 한옥 그 마을이 있거든요. 북촌? 북촌에. 네. 거기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거기다 꾸렸었어요. 얘가 좀 약간 그 예술적인 마인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살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2년 만에 어머. 이사를 나오긴 했지만 네.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요즘은요 그 사실 한옥이 겨울에 보면 너무 춥고 막 그 방풍도 약하고 이제 뭐 그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에는 이보다 좋은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냥 앞에 마당 다 터 있고 환기 잘 되고. 환기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 담벼락하고 구분 잘 돼 있고 집집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마당 같은 공간도 있고. 네. 한옥의 붐이 한번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근데 이미 한옥에 좀 붐이 있지 않나요? 요즘에 한옥 스테이라고 해서 정말 북촌의 예쁜 한옥들을 이제 정말 그 호텔 가격 정도예요. 1박에. 진짜요? 네. 굉장히 비싸요. 문풍지 이거 되나요? 네. 거기 쉽지 죄송합니다. 않더라고요. 시설 훼손하면은 10배로 아유, 큰일 납니다. 배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월요일 복지부 일정 살펴볼 텐데요. 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약간 공공기기처럼 그 아주 숭악스러운 범죄자 놈들만 전자발찌 채워줄 게 아니라 지금 또 분당에서 고3 학생이 좀 실종돼가지고 맞아요. 거의 공부가 막 그 전교에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한테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는 이런 것도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좀 뭐 저학년 그 네.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농식품부 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국제 곡물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업계 금융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막 다 올라가지고요. 밀가루 값, 메밀값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평냉 한 그릇에 13,000원. 13,000원이 뭐예요? 비싼 데는 막 15,000원, 17,000원도 있는데. 보통 삼계탕이 어쨌든 한 끼 식사 중에 제일 비싸잖아요. 평냉 가격이 삼계탕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너무 오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빵도 그렇죠. 하여튼 네. 이어서 농식품부에서는
내일 월요일 일정인데요. 네,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에서는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6개 업종이라고 하면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등이 이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6개 업종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 중에 4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농식품부에서 해양바이오 또 요것도 이제 테마가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괭생이 모자반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코리아나 화장품이었었는데 해양 바이오 관련된 거 한번 다시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월요일 일정 또 볼까요? 네, 한국은행에서는요, 이 한국의 화폐 환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화폐 환상이란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이 오른 건데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전에 거기 있던 이제 반장 아저씨가 야 임마 너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한 200벌이 되잖아. 나는 임마 10년 전만 해도 한 달 내내 안 쉬고 해도 120 벌었어 임마 이러는 거야. 물가 상승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절대적인 그 가격으로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화폐 환상입니다. 네. 그것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나올 텐데 자꾸 저는 이런 게 나올수록 지금 솔직히 돈이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형식적인 관계면 축의금이나 부의금 5만 원. 아주 가까우면 뭐 7도 하고 10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호텔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10만 원도 솔직히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밥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저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신랑 신부가 왜 뭐래? 혼수를 해. 죄송합니다. 진짜 왜 이래? 진짜. 패배를. 문체부 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부에서는요 2021 한국 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월요일 민주당에서는 네. 이제 30일까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마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다 아는 거 네. 그냥 내가 먼저 어떤 선점 효과를 누리는 차원에서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월요일 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책을 버리고 사의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럼 그 감사원장 같은 네. 정말 알토란 같은 자리를 그만두겠느냐. 아이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취 관련 지금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입으로 나는 정치의 뜻이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나는 이 몸 한 몸 던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네. 그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네. 경제 일정 쭉 볼까요? 네,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사모펀드 판매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의 도화선이 코로나가 됐다고 하지만 그 기폭 장치는 제가 봤을 때 라임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아니 운용 보수에다가 수수료까지 주고 내 돈을 펀드에 맡겼는데 저 따위로 운용을 하고 저렇게 다 아작이 났다고? 네. 내가 직접 하자 차라리. 근데 했는데 참지 못해. 잘 돼. 또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증시가 타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동학개미분들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6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PC 인플레이션이 3%대가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몇십 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는데 현재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어떤 민감도는 많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가 전형적인 증시 버블의 센티먼트, 그러니까 호재에는 민감하고 악재에는 둔감한 이런 상황에 연준도 사실 부담을 느끼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증시가 갑자기 추락을 해도 연준 입장에서는 원망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의 증시를 보는 연준의 마음도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이별 통보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저렇게 가족 계획 세우고 네. 이제 이런 게 좀 연예 사이에도 부담스럽죠. 네. 저렇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자, 그리고 월요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이 공개되는데 네. 야 진짜 마른 수건에서 진짜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게 일본은행이 이렇게. 그렇게 부채 많고 진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다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일본은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됩니다. 도쿄 올림픽 올해 치러야 되고. 네. 자, 증시 일정으로는 MWC 2021 개최하는데 여기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U+, KT 이런데 불참할지 참석할지는 불투명한데 삼성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네. 차기 갤럭시 워치에 적용될 운영 체제를 선보인다고 하고 네.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도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다음에 2021년 국제 세포 치료학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네. 박셀바이오에서 간암 치료제 효과를 발표 예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을 공개하는데 어차피 반도체 부족 때문에 뭐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생산의 차질을 빚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만드는데도 어쨌든 반도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는 해요. 마침 갤럭시가 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반전 기회를 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월요일 6월 28일 월요일 월요일에 일정 그리고 내일 뉴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